지역이 살고 지역민이 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신년기획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를 통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연방제에 준하는 개헌 논의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도해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우리나라 17개 강력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의 광역시장, 도지사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이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네. 3월 4일에 지난주입니다만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또 3월 7일에 국회에서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보면 네. 그 내용은 헌법 전문에 그리고 제1조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요. 네. 또 국회를 양원제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대한민국 수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이런 제안들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현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중심이 돼서 지방 분권형을 좀 강조한 그런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만 네. 우리나라 사회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에 강고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중심 카르텔은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하든 어떤 논의를 하든 모든 것을 수도권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합니다. 예. 말하자면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수도권 중심 카르텔을 해체하자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말하자면 수도권 중심 카르텔을 해체하고 또 그리고 중앙 집중형 그 국가 운영 방식을 바꾸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자라는 것이 개헌안의 주요 배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의 문제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반론 입장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게 되면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는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네. 반복되어 온 그 수도권 중심 카르텔들의 기득권 방어를 위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굉장히 습관적이고 자기 체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축구에 비유하자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뛰어난 스트라이커 한 명으로 전방에 세워놓고 축구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이긴 하지만 네.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상대방의 축구 실력도 향상되고 또 전 세계 축구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뛰어난 스트라이커 한 명으로 더 이상 효율적인 축구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도 조금 넓게 써야 되고 또 축구장의 모든 선수들이 서로 유기적 플레이 방식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누구나 골을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진국 축구를 구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번에 개헌 논의랄까요 또 중앙 집권형 국가 운영 방식을 바꾸자는 것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서울 수도권의 모든 경쟁력을 집중시키는 국가 전략, 지금까지의 국가 전략이 스트라이크 한 명으로 축구를 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네.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인공지능 등 지금 전 세계는 그 IT 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또 세계 지정학적 판도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존의 중앙 집권적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스트라이커 한 명을 두고 축구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역 행정 통합을 통해 500만 이상 인구 규모를 가지고 예. 더 큰 정부를 만들어서 그곳에 더 많은 자치 권한을 주고 또 지역의 내발적 발전 역량을 키우고 뭐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다른 국가 또 지역과 경쟁하는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 중앙 집권형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의 지점이자 예. 지방 분권형 국가 건설의 목표입니다. 중앙 집권형 국가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 선택한 국가 전략입니다.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류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형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대대적 혁신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할 때다. 네. 예, 더 늦기 전에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 500만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진 지방 정부가 필요하다. 이거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전제로 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명령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현재 17개 광역 단위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정부가 독자적 경쟁력을 가진 경제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규모가 최소한 500만 정도는 돼야 되고요. 예. 세계적으로 볼 때도 내생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 지역을 보면 최소한 500만 인구 규모를 가진 단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도 이렇게 볼 때 전 세계적 흐름을 따르는 매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 분권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는 물론이고 다른 광역시도 광역 행정 통합 논의까지 큰 틀에서 그 실현을 전제하는 가운데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 정부의 광역 통합 지방 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은 물론이고 기초 단위에서 주민 자치권 강화 그리고 지역에서의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문제가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반영되어 보장되고 또 이것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커다란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한 것도 이와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개헌 논의는 계속될 텐데요. 지방의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1일 화요일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올라서 포근한데요. 대구 김천 18도, 구미 17도, 포항 16도로 어제보다도 3, 4도 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아졌었는데요. 오늘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3월 11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